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책 한 권 읽었습니다.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 비커밍이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란 투표가 곧 힘이란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어떻게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설득하고 새 후원자들의 주머니를 열까 궁리했다. 버락 오바마에 따르면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집단은 정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18세에서 30세의 젊은 유권자들이었다.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표심잡기인 것 같습니다. 표심잡기에는 거리의 유세가 큰 몫을 하지만 요즘엔 SNS 표심잡기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오바마가 힘든 상대로 지목한 젊은 층들은 더더욱 그렇죠. 올해 초 SNS상에 해경궁 김 씨를 둘러싼 지방선거 전의 이슈가 선거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경찰은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론에 근거했을 뿐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제가 된 트위터 계정의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진실 규명 과정에서 편싸움과 진영 논리가 상식과 이성을 압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상의 감정적 격돌만이 아닌 오프라인을 포함한 이성적 판단이 진실 규명의 잣대가 되길 희망합니다. 미셸 여사가 지난 대선 캠페인 때 지원 유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린 품위 있게 갑시다. 오늘 1부, 2부, 3부에서 해경궁 김 씨를 둘러싼 진실 찾기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오늘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박사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놓고 찬반 양측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제도 그 양측이 사실은 도심에서 이제 집회를 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네네. 일단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지난 7일에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걸 결성을 했습니다.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천지 방문과 다짐을 칭송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근데 이 국민주권연대라고 하는 단체는 약간 반미 성향의 진보단체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어제 이제 집회에서는 김정은 그 위원장을 좀 칭송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의 이제 그 집회를 개최를 했고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새벽당과 이제 청년 보수단체 자유로 정렬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반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백두청산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백두칭송위원회를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도 하고 지금 이제 보수단체에서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이제 보이고 있고 또 맞불 집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그 양측 모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칭송위원회가 한 200명 정도라 그러고 또 이 백두청산위원회 집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이 사실은 이제 약간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 양극단으로 좀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예. 이게 자칫 좀 물리적 충돌 같은 것들이 좀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고요. 네네. 지금 이런 속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자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 시 주석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또 화답을 했어요. 네네. 뭔가 분위기는 조금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은 연대 서울 답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했는데 이 가능한 상황이 이렇게 오기 전부터 찬반 양측의
여론몰이가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상황으로 좀 번지게 될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8시 40분에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씨다. 뭐 이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서 뭐 주말 내내 이 부분이 네. 탑뉴스가 되는 그런 지경이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지사 측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 쪽에서 뭐 형님 그 강제 입원 관련해서 네네. 그 이외에 이제 3건 정도 해서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금 지금 송치한 상태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속에서 이제 부인 건까지 이제 걸리다 보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아마 본인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좀 그 심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에 나서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예. 아시다시피 이제 뭐 경찰 쪽에서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네네.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오늘 이제 송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지사는 SNS를 통해서 뭐 지록 위마다, B급 정치에 경찰이 뭐 골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 반발을 했고, 네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본인이 직접 그 소셜 미디어 투표까지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아내 김혜경 씨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올렸고요. 그런데 이 본인은 이렇게 올리면 그러니까 아내 김혜경 씨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 것 같은데요. 네네. 결과는 조금 반대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뭐 한 80% 정도 참여하신 분들이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을 한. 아침에 그 체크를 가장 업데이트된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83%가 경찰 측 주장에 공감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론도 어떻게 보면 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사퇴 요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그 문펜 같은 경우에도 좀 사과와 함께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스스로 탈당하라. 네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라라는 이제 그런 의견문을 좀 내놓기도 한 예.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오늘 네네. 이제 어떻게 또 반응할지 이 지사 측의 좀 반응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1시간 20분 뒤에 8시 40분에 그 도청 앞에서 경기지사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해당 시간대에 직접 연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록 귀마 말을 뭐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게 무엇보다도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요.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 아침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이것저것 오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새롭지 않은 그런 뉴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BBQ의 가격 인상이 왜 이제 눈길을 끄냐 하면 지난해 2차례 정도 가격 인상을 이제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제 가맹점 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이제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가격을 올렸다가 원상 회복시키는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치킨 업계가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네네. 가격을 뭐 인상했다. 뭐 이런 지적을 이제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BBQ의 프라이드 대표 제품인 황금 올리브 이거를 기존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2,000원이나 인상을 한다는 겁니다. 네네. 예, 무려 한 12.5% 정도 갑자기 올리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고요. 이런 식이면 새해에는 점심값 평균 10,000원 시대도 열리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이런 속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제 최근에 서울시의 이제 주요 자치구들 그 이제 유통 현황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생활 필수품 4개 가운데 3개 정도가 가격이 한 달 전부터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과거 같으면 이렇게 오르면 정부가 약간은 이제 개입을 좀 하는데
정부가 너무 지금 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이 좀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 일명 해경궁 김 씨의 소유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스로 정치권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많은 언급하고 계십니다만 김혜경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네. 아무튼 경찰이 이 결정적 증거는 아직 공개를 안 한 것 같고요.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그냥. 예. 그건 재판까지 가서 공개하겠다고 하고. 네네. 근데 아무튼 경찰이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신사를 한 20번 정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예. 그 트위터에 접속한 기록이 통신사 서버에 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김혜경 씨 이 번호를 알기 때문에 경찰은. 네네. 그래서 트위터에 접속한 시간하고 실제로 트위터에 글이 올라간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놓은 그런 증거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네. 경찰이 단순히 정황만으로 이게 김혜경 씨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 측이 혐의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위터에다가 설문조사까지 올리고 물론 그 결과는 본인들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해달라, 증거도 찾아달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 측의 이 같은 반응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만약에 해경궁 김 씨 트윗 계정이 자기 부인 게 아니다면 네네. 그냥 자기 부인이라고 고발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재고발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재고발하지는 않고 이제 단순히 노이즈만 자꾸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지사는 실제로 고소왕이었어요. 자기랑 뭔가 좀 틀린 게 있으면, 자기를 공격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고소부터 하고 보는 분인데, 그것만 봐도 이번에는 이 지사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네. 정치권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거치 문제까지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하 의원께서는요? 근데 실제로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지사가 SNS 한 걸 후회한다. SNS가 내 족쇄가 됐다. 네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거엔 손가락 혁명군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로 이제 본인이 득을 많이 봤죠, 한때는. 네네. 근데 비단 이제 이 해경궁 김 씨 트윗 건뿐만 아니라 자기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으로 기소가 돼 있고 네네. 또 검사 사칭하는 걸로 또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수사해야 될 것들이 한 3-4가지 더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특히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사실 도덕성은 땅에 추락했고 본인이 이제 경찰한테 B급 정치를 했는데 B급 정치 선수는 본인 자신인데 이 정치를 자꾸 B급으로 격하시키는 전락시키는 당사자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결단을 해야 돼요. 네네. 안 그러면은 여당의 지지율이 이 지사를 싸고 돌면 돌수록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법원 판단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이전에 출당, 징계 뭐 이런 액션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즉각 출당을 시키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른 거치는 지사직이고요. 예. 지사직이고, 예, 사실 이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는 출당을 시키고 나중에 또 설령 혹 무죄가 되면 다시 법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출당은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이러한 그 태륜 막말 그리고 이걸 거짓말을 했다면은 네네. 이제 그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 있어서 출당 정도는 이해찬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죠. 근데 이해찬 대표가 계속 싸고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한테 아주 큰 신세를 졌거나, 네네. 아니면 약점이 잡혔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예.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 본인 말고도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 정치 세력이 있다면은 누구 또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고 지금 이해찬 대표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도 기소가 될 겁니다. 네네.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가 될 때 좀 더 많은 이 지사 혐의점이 나올 건데요. 그럴 때는 아마 이해찬 대표가 대표직 버티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직 버티기 힘든다는 그런 예상까지 되는 이 국면에서 왜 이해찬 대표가 싸고 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이해찬 대표는 경선 때부터 네네. 비호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김진표 후보는 이재명 지사를 출당을 시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네,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네, 이해찬 대표 그때부터 비호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랑 어떤 특수관계다. 뭔가를 이익을 공유하고 있든지 아무튼 특수관계다 이런 게 아니면 지금 이해찬 대표의 태도는 솔직히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구도를 친문과 비문 간의 세력 다툼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싸고 돈다는 것이 친문 그룹이 아니라는 반증 아닌가요? 이해찬 대표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도 예를 들어 평양 네네. 정상회담 할 때도 같이 가서 노쇼를 하거나 아니면 14선언 기념식 때 평양 가서도 네네. 실제로 대표답지 않게 자꾸 좀 뭐라 그럴까요? 노이즈를 자꾸 일으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계속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볼 때는 이해찬 대표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것보다는 차기 정권 장출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후보들을 좀 어쨌든 친문보다는 비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네네. 실제로 지금 문 대통령 임기도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근데 이 지사 같은 이런 정말 패륜적인 거짓말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단호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정치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배를 타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하 의원님, 차기 정권 창출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는 요즘에 한간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떠돌고 있는 이 싸움의 이면에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해찬 본인이 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 본인이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요. 네네.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KTX 세종역을 계속 주장했잖아요. 예. 이제 세종역이 오송역에서 한 세종청사가 20분밖에 안 떨어졌는데 네네. 여의도에서 김해 공항보다도 가까운 거리인데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세종역을 또 만들자고 하는 게. 근데 네네. 보통 지역구에서 그 다음 당선을 생각하면은
그런 억지 주장을 하거든요. 자기 지역구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 본인이 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지역구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과욕을 보이는 걸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재명 지사를 본인이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 지지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네네. 어차피 이제 본인이 친문의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비문이 민주당에서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세종역 언급하셨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세종역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 공약을 총리가 정면으로 뭉개잖아요. 이거는 총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대통령하고 교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당대표가 사실 당에서는 대통령 넘버 2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한테 어떤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고, 이해찬 대표가 이거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당대표가 국가를 생각을 해야지, 자기 조그만 지역만 가지고, 물론 이제 지역구 계속 정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그 당대표 정도가 되면, 이런 정말 억지 지역구 공약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맞죠. 바른미래당 해당 당 의원 관련된 발언 연관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반문연대 제안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반문연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반문연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묻지마 반문연대가 있고요.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라. 극우라든지 소위 태극기 부대라든지 이거는 국민들 공감을 얻기가 힘들고요. 극우 배제하는 반문연대, 극우를 배제하는 반문연대, 개혁적인 반문연대는 꽤 앞으로도 힘을 갈수록 더 얻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내치가 민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남북 관계는 조금씩 진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 힘들면 그런 거잖아요. 가장이 자기 가족들은 챙기지 않고 계속 이웃집들한테 술만 사고 다닌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가족들이 가장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치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반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문재인 싫다고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 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도 자정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혁적인 어떤 반문연대에 대해서는 갈수록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적인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반문한다면 아주 극우적인 반문도 있고 수구적인 반문도 있고 친박 반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태행적인 반문도 있고요. 의원님, 근데 술 얻어먹는 이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그 표현을 비유를 든 거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꾸 제재 완화하라고 욕을 하잖아요. 대북 제재 완화를 욕을 하잖아요. 사실 술을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도 칭찬을 못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국제사회 국가들이 정상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비핵화 입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 입구의 문 열쇠는 미국이 들고 있어요. 한국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미국이 문 열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지. 이거를 자꾸 자기가 열쇠도 없는데 문 열려고 억지를 지금 부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자꾸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북 관계 문제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조금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길 때가 됐다.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분위기 여건 조성에는 문 대통령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핵화 문에 들어갈 때는 문전수는 미국이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노영희 변호사를 연결해서요. 해경군 김 씨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가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이제 알 문제일 텐데 이재명 지사님하고 상당히 이정열 변호사입니다. 그 은밀하고 가까운 내부적인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트윗에 나와 있고요. 자기 이름 이재명 넣고 경기지사입니다. 전화번호 넣고 자기 이메일 넣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정열 변호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멘트를 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군 김 씨, 경찰에서는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지록 위마,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쟁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경찰 발표의 핵심 근거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트위터 계정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그 기록을. 네네.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동안 있었던 4만 건의 트위터 업로드를 확인을 해봤더니 일치 증거, 즉 정황 증거가 나왔다. 네네. 근데 2014년 1월 15일에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유사 시간대에 이 지사와 그 부인이 또 올린 것으로 지금 보이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올린 것처럼 사진을 이제 올린 계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해경군 김 씨가 5월 19일 날 5.18 이지사 그 광주민주화 희생자 가족 영정 사진을 올렸더니 그 다음날 또 역시 해경군 김 씨가 올리고 김혜경 씨도 또 스스로 이것도 올리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아이폰으로 바꾸는 시점도 다 똑같고 또 더더군다나 44세 성남시 여성 군대 간 아들 S대 음대 전공한 사람은 그러면서 특히 이 핸드폰을 바꾼 사람은 이 당시에 김혜경 씨밖에 없었다. 그리고 김혜경 씨도 사실 이전에 바꾼 핸드폰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런다. 이런 것들이 좀 스모킹 건은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황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경찰이 말을 한 거고요. 이정열 변호사가 말이죠. 조금 전에도 한번 녹취록을 저희도 틀었습니다만 이정열 변호사가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스모킹건은 아니겠지만 정황적 근거에 대한 것을 경찰이 판단 내린 것이다라고 하는데 스모킹건이 따로 있다면은 어떤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이 4만 건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하루에 250건, 한 달에 250건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정주부로서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또 측에서는 공차사 측이겠죠. 여러 명이 같이 한 거다. 이건 이재명 지사를 잘 아는 보좌관들이나 비서진들이 하고 주축은 김혜경 씨가 하고 그래서 여러 명이 합작품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것이 허접하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반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스모킹은 따로 있다. 내가 스모킹은 찾아주겠다. 이런 의미로 말을 했고 자신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공차사 모임에 보좌관 명단 당시 그 보좌관 명단 알려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당에 관련된 사람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신은 고맙긴 한데 사양한다. 우리끼리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모킹건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건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직접 증거를 그리고 그것은 수사기관에 흘러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찾아서 나중에 한번 법정이나 이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떤 게 정확한 스모킹건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반박하고 있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정열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이나 추론에 근거해 가지고 서로 양쪽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면 앞으로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건 아니고 네네. 김혜경 씨가 지금 조사를 받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이번에 그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또 검사가 오케이 한 이유가 예. 시간 얼마 없으니 네네. 얘네들이 말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확인하려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일단 보내라. 네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 아마도 이거를 10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받은 때로부터 네네. 성취는 뭐 정확하게 10일 하겠지만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아마 집중적으로 이걸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런 정황 증거만 가지고 사실은 되겠냐. 트위터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옆에서 그 계정을 알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부족하다는 게 사실 법조인들 입장 일부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아마도 시간 없는 사이에 얼마나 집중해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죠. 근데 예. 이정렬 변호사 측에 의하면 검찰은 그동안에 이 사건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만 있었다. 혹시 또 비호 세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거나 혹은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면 예. 좀 집중할 것이고 또 예전부터 아마 수사된 내용이 있을 거니까 네네. 뭐 그 시한 전에 기소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위터 그 미국의 트위터 본사는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죠. 전화기를 통해서 한 이 작업의 내용을 보려면 전화기를 봐야 되는데 전화기도 현재는 모두 밖에서 그렇죠.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렇죠. 그러면은 이 관련 계정 수사만 하게 되면은 그걸로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정렬 지사나 이 김혜경 씨를 고발한 측에서는 실제 당시에 여러 명의 손을 거쳐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네. 당시에 보좌관이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수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트위터링을 그렇게 하라고 뭐 전체적인 지시가 내려졌다거나 네네. 내지는 누구 아이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쓰기로 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했다거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네네. 그거를 지금 이정렬 지사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트위터 통해 가지고서는 이것이 김혜경이 맞느냐 아니냐 경찰 측 주장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일종의 여론조사를 한 셈인데요. 그렇죠. 경찰 측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너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공방이 많았는데 만약에 어떤 인물이 집중적으로 계속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공격을 여러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받는다면 아무리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렇게 공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형 정신병원 입원부터 시작해서 김부선 씨 스캔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런 식의 의혹이 집중되겠나. 이 사람은 원래 거짓말쟁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은 사실 아무런 여기에 이해관계가 없는데 경찰이 거짓말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이재명 지사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가리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너 말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증거 같은 것들을 드러나지 않게 숨길 수도 있고 왜곡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은근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의 말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무래도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뭔가 하나가 있으니까 자꾸 나오는 거고 또 실제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보는 거죠. 잠시 뒤에 경기지사 입장 발표 있을 예정인데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직접적인 증거 없이 우리들에 대해서 망신주기용으로 좀 계속해서 이런 보도를 하는 것, 혹은 검찰 송치 의견 자체를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유감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된 이렇게 발췌 수사라고 지금 이분은 그래요. 발췌 기소.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것들만 가지고 마치 확증 편향처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는 부합되는 증거만 찾아서 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 사안인데 판결이 그럼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아직 기소밖에 안 됐지만 물론 12월 달 안으로 기소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복잡한 부분을 거치게 되니까 1심을 시작하는 데만 해도 내년
한 3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3월 정도에. 네네. 이게 또 너무 시끄러운 사건이라서 법원에서 이거 빨리 처리하겠다고 또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1심 자체는 내년 초에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증인도 불러야 되고 또 외국에도 다시 한번 확인도 해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1심 끝날 정도 되면 또 내년 말이나 이렇게 될 거니까 아마 최소한 1, 2, 3심까지는 가야 될 사건이라서 아무리 빨리 끝나도 내후년이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이제 판가름이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만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는 무죄가 나왔을 때 또 무고죄도 있을 거고요. 네, 실제 이 건을 고발한 거는 이정열 등 일반 국민들이고요. 네네. 지금 전해철 의원은 이걸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철회? 그리고 피고발인은 바로 이제 김혜경 씨인데요, 말하자면. 네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그런데 다만 정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치적이나 도덕적으로 만약에 김혜경 씨가 정말 트위터 주인이라면 네네. 저는 매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봅니다. 실질적으로 도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게 다른 것들보다 좀 명확한 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소 의견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네. 아마도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서 김혜경 씨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 사실은 100%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형희 변호사였습니다. 저희들이 8시 40분에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 현장은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